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최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그 엔터 관련된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SMYG 그 다음에 JYP 이렇게 좀 볼 건데, 레저 그 다음에 뭐 엔터 요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요. 요거 한번 좀 보고 나서 종목으로 좀 넘어갈게요. 일단 기획사 부분에서 K-팝의 플랫폼화를 했다, 뭐 이런 이슈가 나왔죠.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행사 등이 불가능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던 사업 중 하나입니다. 사실 작년 4대 기획사 합산 영업이익이 2690억 정도, SM을 제외하고 모두 증익을 했죠. 올해 1분기에도 뭐 JYP, SM, YG 모두 뭐 영업이익은 50% 이상 상회하는 엄청난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올해도 4분기부터 투어가 가능하다는 가정하에서 영업이익이 83% 증가한 3,793억 정도로 예상이 된다. 근본적인 이유는요, 팬덤의 뭐 글로벌화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K-팝 시스템 수출에 따른 글로벌 그룹 대비하고 있죠. SM도 마찬가지고 YG? 그 SM과 JYP 같은 경우는 해외 그룹들 오디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플랫폼화 등이 주요 이유다. 4대 기획사들의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600억대로 로제와 그 다음에 NCT 정도를 제외하면 주요 아티스트의 컴백은 대부분 2분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콘서트가 없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아티스트 컴백으로 일어난 실적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높은 성장성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보면은 4대 기획사들이라고 하면은 하이브도 들어간 것 같죠? 4년간 음원은 210%, 음반은 489%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16년도에 보면은요, 731억 원에서 2020년도에 보면은 2267억 원으로 4년간은 연평균 33%, 그리고 요 4년 동안은 210% 정도 성장을 했고요. 국내 음원 매출액은 이미 인구 대비 유료 가입자 비율은 25%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25명이 가입을 했다는 얘기겠죠. 가격 인상 여력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업적으로는 큰 성장이 나타나기 힘들다. 즉 대부분의 성장은 해외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SMYG는 분기 유튜버 매출액이 40억대로 상승을 했고요. JYP도 30억대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요, 10억에서 20억대였다는 것을 뭐 감안하면은 두세 배 정도까지는 성장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많이 들었기에 음원이 많이 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음반 매출액은 지난 2016년에 734억 원에서 4,326억 정도로 연평균 56%, 그래서 4년치 거의 한 489% 정도가 성장을 했다라고 하죠. 음원보다는 성장률이 높다는 점이 K-팝 팬 1명이 다수의 앨범을 구입을 했다라는 점이에요. 이는 단순히 그 스트리밍에서 그치지 않고요, 팬덤화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한국무역통계에서도 확인되는데 2000년 앨범 수출액이 1.4억 달러, 1억 4천만 달러 정도 되겠죠. 그래서 85% 정도 성장을 했고요. 비아시아 비중이 2016년 4%에서 2021년 4월 누적까지로 28%까지 거의 한 8배 정도가 상승을 한 거죠. 7배가 상승을 했네요. 가파른 앨범 판매량 증가는 아시아에 국한되었다면 투어 매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는 지표다라고 합니다. 최근 뉴스도 이를 완전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NCT 드림은 이번 컴백에서 171만 자 앨범으로 선주문을 기록을 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BTS에 이어서 전체 2위 순위입니다. 엔하이픈이 두 번째 컴백 선주문으로 45만 장, 작년 스트레이키즈와 갓세븐이 비슷하고요. TXT가 67만 장은 기록을 했죠. 뭐 향후 컴백할 BTS라든지 엑소라든지 아니면 뭐 블랙핑크라든지 세븐틴이라든지 트와이스, 이런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글로벌 음악 산업 내 K-팝 인베이션이 뭐 지속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일단 JYP 같은 경우는 니쥬가 일본 사람들로 만들어진 일본 거의 그룹이잖아요. K-팝 시스템의 수출이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아티스트는 당연 니쥬입니다. 데뷔도 전에 로손과 콜라보를 해냈죠. 그러면서 엄청난
신드롬을 만들어냈고요. 데뷔하고 한 달 만에 방영된 JYP의 일본 수출액이 107억 정도로 이 중에서 약 50억 정도가 니주였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1분기가 컴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팬클럽 출연료 등으로 약 40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트와이스가 돔 투어가 반영돼 일본 매출액이 412억이었는데 니주가 4개월 만에 900억 원을 기록을 한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국적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니주 같은 경우는 그냥 온전히 일본 애들만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니주의 인기가 더 많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돔 투어의 지표로 활용되는 앨범 20만 장 판매는 데뷔 앨범부터 이제 넘어섰죠. 약 45만 장이었는데 데뷔 1년 차인 올해 약 200억 내외의 매출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내 돔 투어는 거의 확정적이고요. 투어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니주는 데뷔 2년 차의 매출에 400억까지 근접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일본 내 구글 트렌드 니주가 트와이스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2022년 트와이스 플러스 니주가 기여한 일본 매출에만 800억이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큰 상승이 되는 거겠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SM도 미국의 어느 기업과 손잡고 나서 오디션을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오디션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홍보를 하고 있죠. 일단 K-팝의 플랫폼에 따른 구조적인 성장이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뭐예요? 하이브에 있는 위버스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거죠. 플랫폼 하면은. 1분기 하이브나 SM의 실적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이브의 주요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아예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29% 성장을 했어요. MD랑 라이선스가 89% 성장을 했고요. 콘텐츠가 360% 성장을 했습니다. 아티스트 컴백 없이도 팬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즉 위버스의 존재 때문이고요. 팬덤의 온라인으로 시켜서 아티스트 컴백 없어도 1분기에 1000억 정도의 수준의 MD라든지 아니면 콘텐츠 매출을 만들어낸 겁니다. SM도 마찬가지겠고요. 근데 위버스도 DOU도 언급한 것은 다름 아닌 K-팝 팬덤화에 따른 높은 승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이제 위버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이제 BTS 쪽으로 몰릴 수는 있다라는 건데요. 이거를 조금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위버스의 위력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위버스는 트래픽에 접근하면은 2020년 10월 BTS, TXT, 그 다음에 엔하이픈, 세븐틴 합산 가입자 수가 1274만 명인데 2021년 4월 기준으로 50% 정도 성장했던 1913만 명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위버스 가입자의 수가 1100에서 1200만 명으로 추정되기에 4개 그룹으로 한정하더라도요 1.5배의 승수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기에 2022년 블랙핑크,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등이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버스,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했죠. 하이브가 인수를 했죠. 3천만 명의 MAU를 보유하고 있는 V라이브와도 통합도 예정이 되어 있죠. 네이버의 V라이브입니다. DOE 역시 팬 1인당 가입 아티스트들이 1팀 이상이라는 점을 분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이 쉽지 않았던 점이 오히려 태생 1, 2년밖에 안 되었던 이 플랫폼들의 고성장으로 이어졌고요. 팬덤이 온라인으로 직결하면서 그동안 오프라인 이벤트가 집중된 과거와는 달리 온라인 매출로 꾸준하게 성장할 것이다 라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엔터 부분입니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지금 백신이라는 접종 이런 게 되었고 접종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여행이 조금 자유로워진다. 이전만큼은 완벽하게 이전으로 회귀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조금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면 오프라인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진행이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온라인 쪽으로 좀 집중이 되어 있는 이 매출이 플러스 알파 되면서 오프라인으로 조금 넘어가면서 그 매출 폭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JYP 같은 경우는
추세 라인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가기보다는 한 번 정도 눌리는 구간에서 지금 못 들어갔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SM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올라가는 거를 따라잡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리고 이 라인은 어디가 지금 매도의 구간입니다. 아무리 호재가 있다라고 해도 여기서 이렇게 쭉 다이렉트로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린다라고 하면 이 언저리쯤에서 한 번 정도 잡아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YG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금 한 번 정도 이 추세를 무너뜨리고 나서 JYP랑 비슷한 움직임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엔터 관련된 종목들이 같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뭐 실적이 개선됐다, 흑자로 전환됐다, 그리고 뭐 유니버설과 손잡고 나서 뭐 국내 오디션이 아니라 국제 글로벌적인 오디션도 진행을 한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그리고 매년 적자 기업이었던 부분을 뭐 정리한다. 이러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SM 정도를 제외하거든요. 뭐 YG라든지 아니면은 뭐 JYP 같은 경우는 그 흐름이 비슷합니다. 여기서 바로 돌파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정도 눌림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돌파 후에 눌림, 그 다음에 재돌파 이런 모습으로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점 참고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오시면요, 이벤트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5월은 오직 허브경제TV와 함께라는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1년에 360만원인데요. 저희 120만원 할인해드리고요. 5월 31일까지예요. 오늘 다 지났다라고 판단하고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영업일로 한 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급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상담 원하시면은요, 저희 고객센터 1644-1873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카톡 친구 추가해서 저희한테 문의를 남겨주셔도 됩니다. 카톡 친구 추가는 4층 채널 때문에 좀 정확하게 등록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카카오톡 상담 메뉴에 보면은요, 친구 추가 아이콘이 있는데 클릭하시고요. 화면이 이렇게 변경되면 아이디를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요. 아이디 입력하면 됩니다. HBTV1004 입력을 하면은 저 허브경제TV 로고와 함께 밑에 친구 추가 버튼이 나와요. 이거 한번 눌러주시고 인사말 남겨주시면 상담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만 하시더라도요, 삭칭 채널로 따로 넘어가지는 않을 거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짤막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